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정초부터 불길한 기운이 가득합니다. 새해 첫날 뉴스로 곳곳에 사건, 사고가 보도되고 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한 해일이 우리나라 동해까지 오기도 했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월 2일 제1야당 대표이자 현재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피습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더 정확한 사실들이 차차 밝혀지겠지만요. 이 끔찍한 살인미수 사건, 정치 테러의 배후는 매우 명백하죠. 그동안 줄기차게 가짜뉴스와 공권력을 동원해 이재명을 죽여라, 죽여도 된다고 저주하고 탄압하고 악마화한 무리들 아닌가요? 자신들의 전형적인 땅 투기 수법을 이재명에게 들씌우거나 극히 사적인 부분까지 왜곡 편집해 뿌려대면서 국민의 눈을 가리고 혐오하게 만든 결과입니다. 이런 정치 테러가 오늘의 일만은 아니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치 테러의 진짜 배후입니다. 입 벌려라, 시사 들어간다! 정치 테러가 가장 난무했던 때는 역시 1940년대 해방기입니다. 당시 민중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던 두 명의 지도자가 정치 테러로 목숨을 잃었죠.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과 몽양 여운형 선생님이었습니다. 당시 이 두 분의 정치 노선은 완전한 자주독립, 분단저지, 단선 반대였습니다. 이 두 분을 살해한 배후는 이것을 좌절시키려고 했겠죠. 그 배후는 바로 미군정과 잔류 친일파, 그리고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이승만 세력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장주나 최종길 등 박정희 군부 독재에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의 의문사도 있었어요. 장주나 선생님은 등산길에 실족사한 걸로, 최종길 교수는 중앙정보부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자살한 걸로 결론이 났었는데요. 하지만 세상 사람 모두가 알고 있죠. 이분들을 죽인 것은 중앙정보부였다는 것을요. 중앙정보부가 동원된 테러는 그 뒤에도 계속됩니다. 김영욱 전 중앙정보부장의 실종에 한국의 정보부가 관여됐고 그 시신이 프랑스의 사료공장에서 처리되었다는 유명한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것도 충격적이지만 역시 가장 대표적인 정치 테러 사건은 김대중 납치 사건이죠. 한국의 정보 요원들이 납치한 김대중을 꽁꽁 묶어 바다 한가운데 수장시키려고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러니한 게요. 김대중을 죽이려 했던 박정희 또한 저격으로 인해 죽게 되죠. 배후로 지목된 건 미국과 중앙정보부였고요. 영화가 현실을 못 따라간다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참, 박정희 시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또 하나의 테러가 있었는데 1974년 8.15 경축 행사장에서 있었던 당시 영부인 유경수 피살 사건입니다. 당시 박정희는 유신 선포로 친위 쿠데타까지 저지르며 독재를 이어갔으나 유신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높아만 갔죠. 이 와중에 8.15 행사장에서 영부인이 피살된 거예요. 정권 위기를 겪던 박정희는 갑자기 부인을 잃은 상주가 되어 비극의 주인공 행세를 하며 정치적 위기를 잠시 넘기게 되죠. 당시 현장에 있던 제2동포 문세광이 테러범으로 검거되고 바로 사형당해요. 그런데 당시 유경수가 맞은 총탄이 문세광이 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이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고요. 그래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박정희의 자작극 아니냐라는 주장도 제기된 거죠. 자, 그러면 정치 테러를 중앙정보부 등 국가기관이 직접 나서서 암살하는 방식만 있었냐? 아니죠. 사실 제일 흔하게 써먹던 짓이 조폭, 건달 등을 이용한 정치 깡패들의 난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용파리 사건이라고 기억하세요? 1987년 통일민주당 창당에 맞춰 20개 지구당에 일제히 폭력배들이 들어가 난동을 벌였던 사건이거든요. 하지만 이 배우도 역시 안기부장이었던 장세동으로 드러났었고요. 2000년대 이후 사건으로는 선거 유세 기간 중 박근혜가 얼굴에 면도칼로 찰과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죠. 병원에서 일어나자마자 대전은요? 라는 명언을 남겼던 이 사건 덕분에 그 전 선거에서 참패했던 한나라당이 선거에서 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사건으로는 정권과 TV조선 등 종편이 합세해 박근혜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종북몰이를 하면서 벌어진 통일 토크쇼 사제폭탄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한 성당에서 재미동포의 방북 보고 겸 대담이 있었는데 누가 사제폭탄을 던진 거예요. 범인은 10대에 1배를 하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마녀 사냥에 속아서 내가 죽이겠다! 인터넷에 글까지 올리고 폭탄을 던진 사건이었죠. 지금까지 수많은 정치 테러 역사를 짚어봤는데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런 정치 테러들의 배후는 대부분 중정, 안기부 등으로 이름만 바꾼 독재 세력의 국가기관들이었고요. 방식은 국가기관들이 직접 나서거나 배후 조정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이러한 정치 테러들이 절대로 자연 발생적으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소요 사태가 꼭 필요한 사람과 집단이 늘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요를 조장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 무리가 있죠. 바로 언론입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 유포하고 사람들 사이에 혐오와 불신을 조장해 증오하도록 만들죠. 언론의 선동으로 누군가는 수치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누군가는 증오에 못 이겨 칼을 갈죠. 이 연말연시에 우리 사회를 비참하게 만든 두 개의 뉴스, 이성균 씨의 죽음과 이재명 대표 피습, 이 두 개의 비극적 사건의 주범이 언론과 검찰 독재라고 모두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한동훈이 이재명 피습 소식에 환호하는 국힘당 지지자들에게 잘난 척하면서 이재명이 아니라 제가 당했다고 생각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뿌듯해하며 자신의 경호 인력을 200명 넘게 늘린 행위는 공범들의 비웃음일 뿐인 것이죠. 정말 증오스러운 세력입니다. 자, 제일 문제는요, 이 사건들이 시작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최근에 국정원이 이상한 예언을 하나 했습니다. 북한이 새해에 충격적인 사건을 준비 중이다 라고요. 완전히 뜬금포로 근거 없는 발표를 했더라고요. 너무 수상하지 않나요? 이재명 대표가 다행히도 목숨에 지장이 없다는 점에 안심해야 할까요?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조작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준비를 단단히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입 벌려라 시사 들어간다, 입벌씨였습니다.